중에서도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행의 의미를 알아보면 우리가 여행은 힘든 거야, 뭐 고통이야 하는 게 사실 어원 자체가 트래블이란 고통, 고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긴 합니다. 우리가 여행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사실은 교통수단과 함께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80년대만 해도 영국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는 역마차가 4일에서 5일이 걸렸대요. 그런데 교통수단이 딱 발전하면서 1880년대 기차가 나타나고 그래서 얼마나 걸렸대요? 그 시간을 5시간으로 줄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과거 여기저기 떠돌았었죠. 그래서 유목민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일상 속에서 여행이 뿌리가 내리게 됐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느낌을 좀 사진과 함께 담아본 건데요. 이 사진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 뜰 때 이제 새벽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시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해가 떠 있는 걸 잠깐 보니 이내 어둠이 찾아들더니 곧 낯선 도시의 저녁이 찾아왔다. 터키에서의 첫 케밥을 먹고 나오니 어둠이 짙게 깔려 낯선 도시는 내 무릎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낯선 도시의 대답은 내일부터야 라고 말하는 듯. 이런 게 여행의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 누구나 여행은 슬프고 힘든 시기에 온다. 누구나 간직한 혼자만의 아픔을 낯선 곳에서 치유받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떠나는 게 아닐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혼자만의 아픔을 숨기고. 이런 느낌으로 여행이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 사실 어떤 행복을 줄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딱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여행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은 그냥 내가 밥 안 한 것만으로도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여행 오면 일어날 시간 알려줘, 밥 먹을 시간 알려줘, 쉬는 시간 알려줘, 심지어 휴게소에서 잠깐 15분 쉬었다 가시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15분 뒤에 다시 이 자리에 뵐게요라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그쵸?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언제 뭐 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건데 여행 가면 솔직히 다 해줍니다. 일부러 내가 고생하면서 여행 가야지 이거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가겠다 하면 다 해줘요. 여행 가면. 그게 가장 즐겁죠 뭐.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건 바로 일탈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서 우연히 여행지에서 만난 커플들이 사귀기도 하고 제 주변에 그렇게 결혼한 커플도 있어요. 둘이 공통점인데 어떻게 만나니까 여행 가서 만났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죠. 싱글들 같은 경우면 여행지에서 노천 카페에서 굉장히 멋있는 이탈리아 남자가 혼자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럼 그 남자 눈이 마주쳤는데 그래서 몽수르 이러면서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 그쵸? 그리고 여행은 결국은 뭐예요? 내 스스로를 심리 상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 갈 곳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저기 재밌는 지도가 있어서 2장짜리 붙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 있고요, 미국 있고요, 쭉 내려서 멕시코 있고 이제 이쪽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불가리아 쭉 다 있죠. 가장 큰 나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처음에 이 위에 미국이 있죠. 앞에 아프리카 대륙 중에 가장 큰 곳은 미국입니다. 수도는 워싱턴이고 우리 옛날에 수도 굉장히 많이 외웠죠. 그리고 두 번째 캐나다. 오타와가 수도고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써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저쪽 캐나다 이쪽 퀘벡 쪽 같은 경우는요.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멕시코가 있고요. 멕시코 시티가 수도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파니아, 스페니쉬를 씁니다. 이쪽 거의 다 스페니쉬 써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쪽 남서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솔직히 미국이 땅 뺏은 거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미국 나라가 멕시코 땅을 굉장히 먹으면서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장 기본적인 뉴멕시코 주라는 미국의 주 이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뉴멕시코 주? 주 이름이 뉴멕시코 주예요. 제가 이쪽을 공부할 때 뉴멕시코 주에서 지금 다
미국 사람들 빼고는 거기는 한국 사람 다 멕시코에서 온 줄 알아요. 그 멕시코에서 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뉴멕시코주에서. 그러니까 멕시코. 아니요. 미국에 있는 뉴멕시코 주요. 주 이름이. 이제 그만큼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 옆에 애리조나, 뭐 텍사스, 라스베가스, 캘리포니아까지 다 많이 삽니다. 이제 그쪽들은 보통 영어가 공통어긴 하지만 스페니쉬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저는 브라질 하면 축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축구 게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강국이 브라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리아가 수도고요. 포르투갈어 씁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 포르투갈어 쓰는 거 있어요. 뭐 쓰게요? 카스테라. 카스테라가 포르투갈어예요. 쓰고 있고, 아무튼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미국의 이제 해변 도시부터 해서 멕시코까지 저는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했는데요. 이제 아메리카 알아보기에서 그 중에서 이렇게 미국, 제가 이제 미국 이쪽하고 멕시코 쪽을 이렇게 본 거예요. 카톨릭이 89%, 기독교 6%. 정말 성당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보는 성당하고 느낌이 굉장히 차이는 있어요. 약간 뭐냐면 제가 유럽 여행에서 봤던 성당은 정말 샹들리에 거리가 막 깔려있는 굉장히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그런 성당이라면 멕시코의 성당 약간 거품 뺀, 그죠? 약간 실용주의를 좀 따른 그런 느낌의 성당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위에가 미국이고 이렇게 멕시코잖아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다음 장에 하면 멕시코 크루즈 일정 이렇게 다녔습니다. 7박 8일 갔고요. 지금 미국 여기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에서 카보산 루카스, 마스틀라, 페르바레타 이렇게 돌고 다시 돌아온 일정입니다. 그 크루즈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저기 이제 내륙 도시 그런 데 안 가냐고. 못 가죠. 크루즈 배인데. 그래서 해안 도시 도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크루즈 상품이 있고요. 크루즈 출발을 합니다. 8월인가에 인천에 제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완공이 되었어요. 사실은 멀리 가는 배는 큰 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큰 배가 올 만큼의 아직 항이 없어요. 이제 국제 터미널이 생겼으니까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멕시코를 어떻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먼저 비행 일정이 있어요. 인천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어프랑스를 타고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유한 거거든요. 경유해서 다시 샌디에고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왜 인천에서 바로 샌디에고 안 갔어요? 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왜 안 갔을까요? 직항이 없어요. 직항이 없어요. 왜 없지? 한국 사람 많이 사는데. 왜냐면 그 위에 바로 LA랑 2시간 정도 거리고요. 샌프란시스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요. LA도 직항이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직항이 있는데 샌디에고까지 직항을 놓을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LA로 가서 LA에서 뭐 차를 렌트해서 2시간 또 가야 되니까 경유가 싸겠다.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 경유로 가져가길래 좋다. 그래 이렇게라도 캐나다 좀 가봐야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캐나다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운항 선박명은 유로담호라고요. 배 이름이에요. 미스 유로담호. 그리고 이제 처음에 샌디에고에서 승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보산 루카스 멕시코에서 한번 내리고 이제부터 이제 쭉 멕시코예요. 마사틀라에서 내리고 푸에르바라타 내리고 다시 돌아와서 샌디에고에서 하선을 하는 일정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크루즈는 8일 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얼마냐 이걸 물어보세요. 나중에 얼마인지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세요 해서 이거 한번 들고 갔습니다. 현수막이에요. 제작한 현수막. 그래서 폴란드 아메리카 라인에 유로다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이게 회사 이름인 거죠. 폴란드 아메리카 라인이라는 선사 회사 이름이고 그 중에서 그 배 중에서 요 배에 유로다모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클래식한 배예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부산이나 뭐 인천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가까운 데 갑니다. 싱가포르 아니면 일본
미나토에서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 돌아오는. 그래서 이 인근만 가요. 인근만. 넘어서서 못 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계 일주 크루즈 있거든요. 그거 할 때 그럼 어디서 타요? 보통 일본에서 많이 탑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까지 가서 일본에서 다시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담호 크기를 한번 보니까 8.6톤. 저는 이런 거에 별 느낌이 없어요. 잠시만요. 이제 안 춥네요. 사실 8.6톤 이런 거 느낌 있으세요? 아마 여기 남자분들 있을 수 있는데 8.6톤 느낌 왔습니다. 8.6톤이고 길이는 286m? 100m 달리기를 거의 3번 해야 될 만한 길이? 뭔가 길긴 긴 것 같고 이제 이 느낌이에요. 11개 층의 고객용 층과 최상반의 식당, 다양한 테마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연장과 클럽, 라운지바, 쇼핑센터 그냥 한 동 옮겨 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몇 개였더라? 8개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왜 뭐 대전은 그런 데잘 없잖아요. 서울 가면 이런 거 있죠. 근데 분명히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여기가 아니야. 왜 그래요? 큰 건물 가면 엘리베이터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저쪽 2개. 그래서 분명히 내가 탔던 엘리베이터, 우리는 보통 엘리베이터 하나잖아요. 아니면 2개 옆에 붙어 있는 거. 뭐 동쪽에, 북쪽에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헤매요.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아까 엘리베이터 탄 게 이게 아닌가? 아니에요. 저쪽 편에서 탄 거구만. 그래서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인트로 말 그대로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기 편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가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방 싸는 거. 되게 중요해요. 꼭 가면 꼭 안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사든지 살 데 없으면 버티든지 좀 짜증 나든지 뭐 이렇죠. 그래서 이제 가방 챙기는 것부터 어떻게 챙겨야 될까라는 좀 명제를 담아봤고 사실은 이게 크루즈 이제 오래 있으면 크루즈가 내 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크루즈는 내 집이고 어딘가에 섰을 때 뭐 카프살루커스 내렸을 때 거기 구경 가는 거예요. 넓은 위를 보면. 그럼 우리가 집에서 있을 것처럼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행지 투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루 자고 돌고 짐 싸서 또 나가 계속 돌잖아요. 특히 유럽 투어 같은 데 보면 계속 도니까 내가 집처럼 확 풀어놓고 있다가 편하게 있다 가는 게 아니죠. 필요한 거 잠깐 풀었다가 다시 싸고 풀었다 싸고로 연속하지만 여기는 타는 순간 그냥 내 집이에요. 내 집. 그럼 우리 보통 뭐 어떻게 써야죠? 편한 옷, 신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에 공연이 있어요. 그리고 공연 보러 갈 때 슬리퍼하고 반바지 입을 수 없잖아요. 웬만한 세미 캐주얼 정도 가야 되고. 그 다음 크루즈에 파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주최하는 파티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칵테일 드레스 막 이렇게 연미복에 나비넥타이까지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단정히 입고 가야 되죠. 그러면 좀 갈만한 파티복. 그 다음에 저 안에 식당이 레스토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캐주얼 레스토랑도 있고 정말 정찬식을 주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그런 드레스 코드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그럼 넥타이가 또 안 매도 좀 단정하게 입을 셔츠랑 뭐 그쵸? 그 정도 구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클래식하게 세미 캐주얼로 입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슬리퍼랑 단화나 남자는 구두, 그쵸? 뭐 랜드로버 이런 거. 그다음에 편하게 신을 기항지 내리면 또 걸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편하게 신는 운동화. 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유로다모가 샌디에고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생각해도 동양인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동양인이 10%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은 10명쯤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이쪽 스태프들하고 한 1행 빼고 한국 분이네요 이렇게 아는 척 하는 분들이 어서 오세요. 저희 한국이 왔더니 에? 놀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 경에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는데 우리는 샌디에고 살아요 이거예요. 그냥 동네 분이 그냥 동네 비행기 그 크루즈 타고 오신 거예요. 얘네 LA 살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부산 사는 친구랑 뭐 광주 사는 친구랑 서울 사는 친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온 개념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파티복이 필요할까? 한복처럼 더한 파티복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복을 공수해갔습니다. 저 때가 제가 왜 여기 요 밑에 대한통운 있잖아요.
대한통운에 작년에 아마 작업장에서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 그 택배가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한통운으로 택배를 받더니 난리가 나서 간신히 받아서 아마 출발하는 날 밤인가 출발 전날 밤에 간신히 한복 받아가지고 갔더니 첫날 입었던 다 이게 주름졌네요. 비행기에서 하도 누르고 있었더니 나중에 몰랐는데 보니 그래서 그냥 여자분들은 한복 입고 가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많은 정말 백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만 사는 백인 국가에서는 한복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쪽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거기 전통을 잘 볼 일이 없어요. 아 물론 인터넷을 보거나 뭐 책에서 보세요. 실제로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막 예쁘다고 beautiful, fantastic을 연발하면서 그다음 물어보는 말이 뭐게요? 만져봐도 되냐는 거예요. 되게 만져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한복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예쁜 선이잖아요. 그쵸? 외국 드레스는 어떻게 볼륨감 허리 붓고 막 가슴 그리고 등 파이고 섹시한 게 외국 드레스의 보통 매력이에요. 외국 드레스가 되게 고풍스럽고 우아한 거보다 거의 섹시한 드레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섹시함하고 멀고 단아하고 고풍스럽고 선이 곱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만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져보라고. 다 만져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져봤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제 사람도 이게 지금 보통 이 크루즈 요트 중에서 이제 유로다모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감동에 뭐 감동을 더하는 서비스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00명 정도가 사는데 2,000명이 손님이고요. 1,000명이 선원들이에요. 직원들. 그 서비스가 2대1이에요.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 2,000명 중에서 동양인이 한 1% 될까? 한 30명? 1.2% 정도 됐던 것 같고 봤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 사람 한 10명, 10명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복 입은 사람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쪽 회사 협찬 받았으니까 최대한 이슈가 될 만한 거리를 이제 입고 간 거죠. 그래서 한복을 전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쵸? 선장이 추천한 파티 뭐 쓸 거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사실 가방 챙길 때 이제 의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 여행 칼럼니스트가 썼는데 유럽 올 때 제발 한국 분들 등산복 좀 그만 입고 오라고. 그 느낌 아시죠? 다 등산복 입고 가세요. 그것도 좋은 거. 놀스페이스가 자기네 캐나다 매장 다음으로 제일 큰 데가 한국이래요. 놀스페이스 매출의 50%는 한국에서 다 팔아주는 거라고. 그만큼 우리가 등산복을 사랑하잖아요. 그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등산복 입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그런 게 개념이 빠르죠. 우리가 정찬 레스토랑 갈 때는 정장을 좀 입고 파티 갈 때 파티복 입고 어디 갈 때 어디 입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등산복. 등산 갈 때 등산복. 근데 등산도 사실 안 가면서 등산 갈 때 등산복, 교회 갈 때 등산복, 친구 만날 때 등산복, 회식 갈 때 등산복. 다 등산복 통일하시잖아요. 근데 또 예쁘게 알록달록 여행 가면 편안하게 입을 등산복도 사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등산복 좀 그만 입고 와라. 누가 외국 사람이 쓴 칼럼을 이제 자기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등산복 입고 가실까봐 예, 제가 파티복 개념으로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캐나다 이렇게라도 첫 방문. 저 캐나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때 처음 간 거예요. 어쨌든 뭐 갔더니 체류한 시간이 꽤 되니까 공항 돌아 밥도 먹고 뭐 이러면서 아 캐나다가 묘한 느낌이 있구나. 왜 우리가 보면 백인들이 그냥 외국 사람 볼 때 한국, 중국, 일본 다 비슷하게 봐요. 그쵸? 비슷하잖아요. 한중일.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캐나다랑 미국이랑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다 다른데 우린 다른 거 알지만 그 사람들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걸 느끼잖아요. 제가 갔더니 이제 아 이게 뭐가 다른지 알겠더라고요. 약간 디테일이 좀 더 심플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때가 보통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안 했잖아요.
이쪽들은 거의 10월 말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곳곳에 보이고 11월 되면 그냥 크리스마스인가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2달 반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가 11월 초니까 엄청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면 트리에서 약간 화려한 이걸 좀 뺀 느낌? 그냥 좀 조금 약간 심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컵을 봐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사람들 분위기도 그렇고 매장의 어떤 디테일 이런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ETA라는 게 있어요. 전자여행 허가가 있는데 이제 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유를 해도 입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거기를 경유했다는 건 내려서 그 나라를 밟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유하는데도 ETA 비자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여행허가. 이거를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두는 게 인터넷 쳐보면 또 우리 친절한 블로거들 있잖아요. 요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화면 오른쪽 클릭한다. 뭐 두 번째 상단을 클릭해서 이걸 작성한다. 뭐 한다. 그거 따라서 하시면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또 스탬프가 이렇게 하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 여행 허가서를 꼭 받아서 가야지 비행기 내려서 그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도 여행하고 싶으세요 해서 지금 이게 샌디에고 국제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정말 배가 이렇게 정박돼 있고요. 우리는 이슈가 돼야 되니까 태극기 들고 왔습니다. 현수막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뭐 여행 작가가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현수막 들고 그쪽 회사는 이제 자기네 회사가 뭐 이제 하는 그런 거 하나 들고 태극기 하나 들고 이게 이제 이 배랑 저랑 다 나오기 위해서 측면에서 찍은 건데요. 보면 이 하나하나가 다 손실입니다.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복도가 있고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테라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선실 구조가 베란다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베란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 베란다가 있어서 야외 테라스 분위기를 내면서 직접 바다를 보면서 칵테일이나 술 마실 수 있는데 여기가 딱 나가면 이 난간이요. 그냥 바다예요. 물론 이렇게 다진 않아요. 뛰어내지 못하게. 근데 이제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테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가면 꼭 테라스에 다 앉잖아요. 그래서 여기 테라스가 있습니다.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선실 타입은 물론 이전에 되게 큰 럭셔리 룸이 있어요. 그건 안 넣었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까봐. 그쵸? 하나인가? 뭐 두 개, 몇 개 있대? 한 두어 개? 아마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그냥 소개 안 하려고요. 뭐 엄청 비싸고 뭐 배 한 두어 개 있는데 뭐 그것까지 뭐 굉장히 알아야 되나? 이런 식이에요. 호텔 가면 뭐 그 호텔에 이렇게 스위트 있잖아요. 스위트룸 그런 거 한두 개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대중적인 걸 말씀드리면 선실 타입 중에서 이제 베스타 스위트 제가 아까 말한 근데 저는 그래도 여기 회사에서 베스타 스위트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럭셔리 스위트 있고 이제 그 밑에 봤더니 베스타 스위트는 화장대 이렇게 책상 겸 있고 소파가 있고요. 침대가 있고 밖에 테라스가 있어요. 이제 가장 큰 차이 뭐냐면 테라스를 나가서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오션뷰 뭐냐면 그냥 테라스는 없고 창문 뚫려가지고 밖에를 오션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차이예요. 그럼 여기는 테라스가 있고 여기는 없고 창문을 통해서 바다를 볼 수 있고 없고 이건 인사이드 이거는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거 내 쪽에 있는 거 내 집 사실은 크기는 이게 좀 더 작겠죠 봤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이쪽 라인은 다 밖에 보이는 거고 이쪽 반대편은 단쪽이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되게 답답하겠다 완전히 깜깜할 텐데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크루즈 안에서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 있는데도 글을 써야 되니까 많이 체험해보려고 굉장히 돌아다녔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되니까 안 가본 게 막 생기는 거야. 저기 뭐 안 가고 이거 공연 뭐 안 보고. 여기에서 방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테라스에서 이렇게 마실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차라리 들어와서 확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놀아야 되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다 달라요. 요거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렇게 관광지 가면 호텔에서 뭐 바다가 보이냐 안 보이냐, 마운틴 뷰냐, 오션 뷰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기도 차이가 납니다. 크루즈 타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을 좀 찍은 건데요. 이렇게 쭉 돌면 트랙이에요. 크게 트랙을 도면서 뭐 조깅을 하든 뛰든. 저는 트랙 돌면서 조깅은 한 번도 못했어요. 이렇게 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는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장 있고 여기 뭐 스파 있고. 수영장이 2개인가 있어요. 배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막. 그리고 이제 수영장을 둘러서 여기 쭉 이렇게 베드가 있는데, 여기에 뭐 햄버거 파는 집 있고 여기 피자 파는 집 있는데 안 팔아요. 다 공짜예요. 팔지 않아요. 다 공짜예요. 그냥 달라고 하면 팝니다. 여기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은데 돈 낸 레스토랑 몇 개 있고 무료인 레스토랑 많아요. 굳이 돈 내고 먹지 않아도 무료인 레스토랑 먹기도 바빠요. 그리고 무료인 레스토랑이 심지어 매일매일 바뀌어요, 메뉴가. 그래서 그 똑같은 데 가서 매일매일 바뀌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도 바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리도마켓이라는 캐주얼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가 6시인가 문을 열어요, 아침에. 12시인가까지 열어요. 1시인가? 그리고 얘네는 이걸 싸가는 거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이거 먹다가 접시에 있다 한 새벽 되면 출출 같으니까 다 싸가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새벽 1시, 2시까지 먹고 다시 6시면 또 먹을 수 있는데 붙어요. 처음에 이걸 싸갔어요. 가서 이제 또 뭐랑 이렇게 먹으려고. 하루에 한 5개 먹어도 끊임이 없어. 그래도 다 못 먹으면 되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를 쓴 게 있어요. 이 배 안에 체중계가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집에 체중계 있잖아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왜 1인용 아니지,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서 바다 보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거는 이제 크루즈에 대해서 이렇게 계단이에요. 근데 이 계단이 막 박물관처럼 이렇게 막 히스토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보통 일출이 장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갔다 와서 글 써야 되니까 일출이 장관이었다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해서 뭐라 해야 돼? 일몰이 장관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몰이 장관이었다 이 한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해 질 때쯤, 제가 아까 거기 베란다 있잖아요. 나와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걸 보면서 안 가신 분들이 우와 이런 느낌이 들게 해서 글을 써야 되는 게 또 제 일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에서 보는 일출은 정말 장관인데 그 못지않게 일몰도 장관이다. 붉은 빛의 채도 높은 유화 물감을 마구 뿌려놓은 것 같은데 난 그 안에서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절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일몰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연약한 내 모습이 투영되어 있었다. 혼자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일몰에 빠져 있는데 일행들이 오늘 첫 파트가 있다며 준비하자는 말에 현실로 돌아왔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그래 일몰 볼 때 그 뭉크 아시죠? 절규 이렇게 스크림처럼 소리 지르는 거 있어서 이런 데서 주인공이 까만 있는 그 피사체 그거를 아시죠? 있으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몰을 좀 표현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크루즈 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어서 라르고라고 했고요. 첫 번째 파티 그리고 첫날 밤이라고 했습니다. 한복 입고 이제 여기가 대공연장인데 사진 한번 찍어주고, 요거는 뭐냐면요. 아침에 되면 편지가 와요. 방 앞에 꽂혀 있어요. 오늘 일정 뭐하고 놀아라 다 그거예요. 뭐하고 놀고 오늘 어디 파티 뭐 있고 식사는 뭐 있고 그거예요. 이거 다 못해요. 그래서 뭐 할지 아침에 놀 계획을 짜야 돼요. 소위 어디 가서 뭐 놀지 보면서
이거 안 짜잖아요. 우왕좌왕. 뭐하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쏠쏠해요. 아침마다 그쵸? 아침마다 당신 이렇게 노세요라는 리스트가 있어. 내가 뭐하고 놀지를 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초대장이 와요. 오늘은 어떤 파티가 있는데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갈까? 파티 뭐 가지? 이러면 전화해서 가겠다고. 예약해놓으면 파티 참석하면 되고요. 그냥 맘 잡고 제대로 놀아라 이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냥 그 동네 흔한 음식들이에요. 질비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기 보면 감동에 감동을 더하는 크루즈의 서비스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이게 다 수건입니다. 침대 위에 이렇게 해놔요. 이거 아까워서 못 풀어쓰게. 하나, 둘, 셋, 넷. 한 마리가 없네. 7박이었으니까 한 마리 누가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커튼에 앞에 이렇게 나가지고 딱 불편. 개구리 이게 뭐죠? 물개인가? 물개. 이게 뭐지? 강아지인가? 코끼리. 얘가 물개인가? 물개 원숭이. 돼지인가? 이게 뭐지? 문어인가? 그러네요. 다리가 많네요. 이게 강아지인가? 이거 개구리고. 그러네요. 소네요. 되게 잘 맞추시네. 그러고 보니까 소네요. 소네. 얘는 코끼리인 거 알겠고. 얘는 바다 물개인가? 돼지인가? 그런가? 얘는 원숭이고. 저는 개구리하고 원숭이만 알겠네요. 크루즈 안에서 객실 서비스를 어떻게 주냐면요. 우리 보통 호텔 가면 한 번 청소해주잖아요. 여기 2번 해줘요. 왜냐면 노는데 집중해라 이거죠. 정리하지 말고 수건 마음껏 쓰고. 왜냐면 수영장 아침 먹고 이렇게 좀 수영장 갔다 옷 갈아입으면 또 샤워하면 또 수건 버리잖아요. 그럼 놓으면 또 해주고. 그래서 객실 청소를 2번을 해줘요. 오전 오후. 더러워질 날이 없죠. 항상 깨끗하죠. 밥 먹고 오면 깨끗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명에 1명이라고 2대1 서비스. 그래서 이 객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손님 이름 다 알아요. 여기 아침 되면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해줘요. 굿모닝 사연 이렇게. 그만큼 이제 서비스가 좋다는 거죠. 2대1이면 엄청난 거예요. 직원이 1,000명이면. 직원 1,000명에 손님 2,000명이니까. 이게 뭘까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어서 여기 놨을까요? 맞아요. 요일마다. 저 바보같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게 엘리베이터 바닥이거든요. 엘리베이터 바닥인데 그냥 카페트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저는 무슨 생각냐면 여기 엘리베이터는 그냥 프라이데이에 써있고 저기 엘리베이터는 먼데이 써있고 여기 엘리베이터는 세러데이에 써있네? 여기는 프라이데이네 이렇게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매일 똑같이 이 카페트를 바꾸는 거예요. 프라이데이는 정말 프라이데이로, 썬데이는 썬데이로. 그걸